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이유를 밝혔다. 뉴캐슬. 손흥민 영입에 3억 파운드 제한. 토트넘 구단주 즉시 매각에 동의. 손흥민 뉴캐슬 입단 합의. 위르겐 클린스만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21중 남미의 다크호스 엘살바도르를 올해 첫 승에 도전한다. 앞선 3차례의 평가전에서 1무 2패를 거둔 클린스만호는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직선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공격을 펼쳐 승리를 따낸다는 전략이다. 클린스만호의 주장 손흥민은 스포츠 탈장 수술의 여파를 털어내고 선발 출장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스만호는 20일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6월 A매치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2월 27일 부임한 이후 아직 거두지 못한 첫 승을 이번 경기에 신고한다는 목표다. 앞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3월 두 번의 A매치 경기에서 1무 1패, 콜롬비아전 2에서 2, 우루과이전 1에서 2를 거뒀고, 지난 16일 페루전에서는 0에서 1로 패했다. 한국과 맞붙는 엘살바도르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팀이다. 피파 랭킹에서 한국 27위, 보다 48계단 낮은 7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맞대결은 이번 경기가 처음이다. 때문에 한국은 경계심을 낮출 수만은 없는 상대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경기의 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를 선발로 투입해 자신의 공격 축구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손흥민은 스포츠 탈장 수술에 따른 회복 필요성 때문에 지난 16일 페루전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지난 17일과 18일 팀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엘살바도르 경기에서 이강인, 황희찬, 울버햄프턴, 조규성, 전북현대, 이재성, 마인츠 등과 함께 팀 공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전방으로 향하는 직선적인 패스를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6일 페루전 후반에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진행하며 닭공 축구를 선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첫 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제골이 매우 중요하다. 2. 손흥민은 지난 17일과 18일 팀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엘살바도르 경기에서 이강인, RCD 마요르카, 황희찬, 울버햄프턴, 조규성, 전북현대, 이재성, 마인츠 등과 함께 팀 공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전방으로 향하는 직선적인 패스를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6일 페루전 후반에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진행하며 닭공 축구를 선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첫 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제골이 매우 중요하다. 2. 442 라이브 손흥민과 함께 있던 황희찬, 클린스만 감독의 황희찬 활용법. 측면 아닌 중앙, 황희찬이 다시 한번 2선 중앙 위치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엘살바도르와 맞대결을 펼친다. 한국의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은 27위, 엘살바도르는 75위다. 클린스만호는 앞서 16일 열린 페루전에서 0에서 1로 석패를 당했다. 전반전 초반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던 수비가 결국 붕괴되며 실점으로 이어졌다. 후반전 좋은 경기력으로 페루를 밀어붙이며 동점골을 노렸지만 무위에 그쳐 아쉬움을 삼켰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엘살바도르전에서 다시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첫 승을 노린다. 선수들은 16일 페루전이 끝난 후 17일 회복 훈련을 소화한 뒤 18일 오후 대전에 모여 다시 훈련에 돌입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가운데 대전에도 무더위가 덮쳤다. 대표팀도 날씨를 고려해 기존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훈련 시간을 오후 5시로 미뤘다. 선수들은 가벼운 조깅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고 이어 포메이션을 구성해 팀으로서 움직이는 훈련을 진행했다.
4-2-3-1 대형으로 자신의 포지션에 맞춰 짝을 지은 채 마이클 킴 코치의 지시에 따라 경기장 특정 위치에 정해진 포인트로 움직였다. 해당 포인트에 공이 있다는 가정하에 선수들 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상대를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형과 자신의 포지션에 맞춰 짝을 지은 선수들 중 눈에 띄는 조합은 두 명이 프리미어리거 손흥민과 황희찬이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4-2-3-1 포메이션에서 이 선의 중앙 자리에서 훈련을 소화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 손흥민을 해당 위치에 배치한 뒤 프리롤을 부여해 손흥민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을 이끌 수 있도록 했고, 손흥민이 스포츠 탈장으로 선발 출전하지 못한 페루전에서는 황희찬을 그 자리에 선발로 내세웠다. 황희찬은 페루전에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에 힘을 보탰다. 장기인 드리블과 날카로운 크로스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고, 직접 상대 골문을 노리기도 했다. 이날 황희찬은 패스 성공률 100%,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4회, 최다, 크로스 성공 1회, 100%, 인터셉트 2회, 리커버리 5회 등 기록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클린스만 감독이 구상하는 황희찬 사용법을 엿볼 수 있었다. 황희찬은 대표팀에서 주로 측면에서 뛰지만 소속팀 울버햄튼에서는 이 선 모든 위치를 소화해 홀렌 로페테기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 활용하는 선수다. 클린스만호가 준비 단계에 있는 만큼 클린스만 감독이 앞으로 황희찬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듯하다. 3. 타격 32 안에 딱 한 명인 유일한 구단, 152억 안 썼으면 재앙이었다. 지난 겨울 152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재앙과 같은 시즌을 한 해 더 보낼 뻔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어찌어찌 지켜온 5할 승률이 붕괴되는 것도 한순간이다. 두산은 올 시즌을 앞두고 타선 재정비에 꽤 공을 들였다. FA 포수 최대어 양의지를 역대 최고 대우인 4+2년 152억 원에 영입한 게 시작이었다. 양의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NC 다이노스에서 해마다 타율 3할 -30 홈런 -100타점을 치는 부동의 4번 타자로 활약했다. 양의지 개인의 능력치가 두산에 플러스되는 것도 크지만 기존 중심타자인 김재환과 양석환까지 함께했을 때 시너지 효과에도 큰 기대를 품었다. 지도자 역시 타격 지도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들로 공을 들였다. 국민타자 이승엽을 감독으로 앉히는 것을 시작으로 김한수 수석 코치, 고토고지 타격 코치를 영입했다. 김 수석 코치는 왕조 시절 삼성 라이온즈 강타선을 구축한 인물이고, 고토 코치 역시 두산의 황금기였던 2018년 시즌 타격 코치로 함께하면서 선수들과 쌓은 신뢰가 두터웠다. 지난해 10월 마무리 캠프 때는 이정훈 2군 감독까지 함께하며 타자 유망주 육성에 공을 들였다. 기존 주축 타선에 활기를 불어넣을 새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면 9위로 마감했던 지난해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게 뻔해서였다. 개막하고 2개월이 조금 더 흐른 지금 두산 타선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다. 밥값을 하고 있는 타자가 양의지 하나뿐이니 당연한 결과다. 양의지는 시즌 타율 0.321, 187타수 60안타로 리그 5위에 올라있다. 팀 내에서 유일하게 타격 30위 안에 든 타자다. 타격 상위 30위 안에 팀 타자가 한 명뿐인 건 10개 구단 가운데 두산이 유일하다. 심지어 현재 두산보다 팀 타율이 떨어지는 삼성과 하나도 각각 4명과 2명이 타율 3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두산이 올 시즌을 앞두고 양의지를 152억 원에 영입하지 않았더라면 30위 안에 두산 타자가 전멸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양의지의 부담을 나눠야 할 주축 타자들은 전혀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김재환은 2022년 시즌을 앞두고 두산으로부터 4년 115억 원 거액을 받은 4번 타자지만 5월 이후로는 5에서 8번까지 다양한 타순으로 옮겨 다녔다. 그만큼 타격감이 좋지 않아서다. 시즌 타율 0.161, 188타수 49안타로 팀 내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5명 가운데 꼴찌다. 최근 2경기는 분위기 전환을 이유로 2번 타자로 나섰는데 8타수 4안타를 기록하며 목적을 이뤘다. 그렇다고 김재환을 계속 2번에 두기는 어렵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양의지가 계속 주전 포수와 4번 타자 겸업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김재환이 부담을 반드시 나눠줘야 한다. 양석환은 4월까지 홈런 6개를 몰아치며 좋은 페이스를 달리다가 역시나 5월 이후로 잠잠하다. 6월 들어서는 15경기에서 타점을 4개밖에 올리지 못했다. 최근 10경기 타율은 0.200까지 떨어졌다. 정수빈 0.276, 곽허경민 0.270은 평소 수비에 더 무게를 두는 선수들이긴 한데 허경민이 최근 10경기 타율이 1 할 때까지 떨어져 고민을 안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1군 H도 않은 외국인 타자 호세 로하스다. 49경기에서 타율 0.205, 156타수 32안타, 10홈런, 26타점을 기록한 뒤 2군에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100만 안긴 이유에 걸맞게 한 번 걸리면 담장을 넘기는 파워는 있는데 콘택트 능력이 너무 떨어져 조정이 필요했다. 로하스가 2군 재정비를 마치고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조금 더 암울해진다. 주축 타자들의 부진만큼이나 심각한 건 화수분 야구의 실종이다. 냉정히 이제는 30대 중후반에 접어든 주축 타자들이 한 시즌을 다 끌고 가기는 어렵고 이들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려면 20대 젊은 선수들이 미친 활약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줘야 한다.